안녕하세요. 미국 NEC와 한국 KEC를 비교하는 캔 0입니다. 오늘은 냉방공조 시스템에서 전기 엔지니어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냉수와 냉각수 그리고 인버터 제어의 실무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밸브를 조이지 말고 펌프 속도만 줄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냉방 설비에서 아직도 유량을 밸브로만 조절하고 계신가요? 그 방식은 마치 자동차에서 엑셀을 최대로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전체 펌프의 전기 용량을 다 쓰고 있는데 밸브에서 일부러 압력 손실을 만들어버리는 셈이죠. 오늘은 왜 밸브를 열고 인버터로 제어해야 전기요금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냉수와 냉각수 시스템은 무엇이 다른지 냉방 설비를 잘 모르는 전기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냉수와 냉각수, 이름은 비슷하지만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냉수 시스템입니다. 냉수는 냉동기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물이 AHU나 FCU 같은 실내 열교환기로 공급되어 열교환기에서 냉방을 제공하게 됩니다. 흐름은 보통 이렇습니다. 냉동기에서 출발한 차가운 냉수가 냉수 펌프의 힘을 받아서 열교환기에 도착 후 열 버리고 난 뒤 다시 냉동기로 복귀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냉각수 시스템은 다소 다릅니다. 냉동기 응축기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수가 흡수하여 냉각탑으로 보내져서 외부로 열을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동기 응축기에서 냉각수가 열 흡수하고 냉각수 펌프 힘을 통해서 냉각탑에서 열을 버리고 냉동기로 다시 복귀하는 시스템입니다. 실무에서 이 둘을 혼동하면 제어 논리가 완전히 꼬입니다. 이제 냉수와 냉각수 온도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먼저 냉수 계통입니다. 냉수의 핵심 제어 목표는 냉동기 출구 온도 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준은 약 7도씨입니다. 실내 부하가 증가해 냉수 온도가 올라가면 냉동기는 컴프레서 속도를 높여 냉각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즉, 냉수 계통의 핵심 제어 대상은 냉동기 컴프레서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AHU나 FCU의 투웨이 제어 밸브는 실내 부하에 따라 말단 유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고효율 시스템에서는 밸브만 조이는 방식보다 차압 센서와 펌프 인버터를 연동해 펌프 자체 속도를 낮추는 방식이 더 일반적입니다. 이제 냉각수 계통입니다. 냉각수의 제어 목표는 냉각탑에서 냉동기로 들어오는 냉각수 입구 온도 제어입니다. 냉각수 온도가 높아지면 냉동기 응축 압력이 올라가고 결국 냉동기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냉각수 계통은 보통 두 가지로 제어합니다. 첫째, 냉각탑 팬 속도 제어. 둘째, 냉각수 펌프 유량 제어. 즉, 냉수나 냉각수 계통은 열을 버리는 효율이 핵심입니다. 왜 밸브보다 인버터가 전기를 아끼는지 설명드립니다. 이전까지는 기계 설비 측면에서 검토했다면 지금부터는 전기 분야를 설명드립니다. 기존 방식은 펌프를 항상 정속 운전하고 밸브로 유량을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밸브를 조이는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로는 유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배관 저항을 일부러 증가시키는 악영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즉, 모터는 계속 힘을 쓰는데 에너지가 밸브에서 압력 손실 형태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밸브를 최대한 열어두고 필요한 유량만큼 펌프 속도를 인버터로 직접 낮춥니다. 여기서 유명한 것이 바로 펌프의 세제곱 법칙입니다. 유량은 펌프 속도에 비례하고 냉수와 냉각수 양정, 즉 압력은 펌프 속도 제곱에 비례하고 결론적으로 소비되는 전력량은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원리입니다. 즉, 회전수를 20% 낮추면 소비되는 전력은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전력은 약 49% 절감되는 겁니다. 이건 H박 에너지 절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인버터는 단순 절전장치가 아니라 기계 보호장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전에 인버터가 에너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소프트 스타트입니다. 치깃기동처럼 순간적으로 큰 토크를 걸지 않고 천천히 회전수를 올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배관 충격 감소, 수격 현상 완화, 베어링, 커플링 수명 증가, 기동 전류 감소라는 부가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인버터는 전압과 주파수 제어를 통해 주파수를 낮출 때 전압도 비례해서 낮춥니다. 만약 주파수만 낮추고 전압을 그대로 두면 모터 내부 자속이 증가하여 철심 포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과전류, 과열, 절연 열화의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 현장은 PID 제어가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버터 자동 제어 시 제어값을 부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PID 제어 현장에서 자주 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냉수 출구 목표가 7도씨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냉수 온도가 8도씨로 올라가면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PID 제어기는 이 오차를 계산해서 냉동기 컴프레서 속도를 올리거나 냉수 펌프 속도를 높이거나 냉각탑 팬을 더 빠르게 돌리게 됩니다. 반대로 목표보다 너무 차가워지면 속도를 줄입니다. 즉 PID는 설비가 목표 온도에 수렴하도록 자동으로 미세 조정하는 두뇌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자동차 운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P는 얼마나 멀리 남았는지 보고 가속하는 것입니다. 목표까지 멀면 더 세게, 가까우면 약하게 갑니다. I는 조금 모자란 상태가 계속되면 조금 더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즉 거의 다 왔는데 계속 목표치 도달이 부족하면 조금씩 더 밀어줍니다. D는 너무 빨리 다가가면 미리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즉 목표를 지나치지 않게 속도를 줄여줍니다. 한마디로 P는 지금 얼마나 틀렸는지, I는 계속 틀리고 있는지, D는 너무 빨리 가는지를 보는 제어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기만 보지 말고 설비, 자동 제어도 알아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냉수 시스템은 실내 냉방을 담당하고 핵심 제어는 냉동기 컴프레서와 냉수 펌프입니다. 냉각수 시스템도 열을 버리는 역할을 하며 핵심 제어는 냉각탑 팬과 냉각수 펌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밸브를 조이지 말고 펌프 속도를 낮추는 것. 즉 밸브는 열고 제어는 인버터로. 이 원리를 이해하면 냉방 시스템의 효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대는 전기뿐 아니라 기계 설비, 자동 제어까지 이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NEC와 KEC를 비교하는 캔 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